안녕하세요. 어번 오펠라이카 한인교회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뽕짝 가수 구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은 조금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인 교우분들도 많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힘든 시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그 뜻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저희가 이 세계를 위해서, 또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기도하시면서 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원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노래하는 목사다 보니까 말을 길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있을까 골라보다 보니 꽉이라고 하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또 저를 늘 꽉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꽉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면서 이 시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좀 이렇게 호응이 있고 좀 이렇게 회중이 있는 가운데에서만 노래하다가 이런 적막함 속에서 노래하려니까 사실 조금 긴장도 많이 되고 노래가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아무쪼록 잘 들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많고 믿음 흔들릴 때도 많아만 나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네.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생각하며 나 홀로 외로이 살아가다 보면 쓰러져 괴로울 때 있지만 어김없이 내 귀에 들려오는 주님의 그 애타는 음성. 슬퍼 말아라, 낙심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더냐. 울지 말아라,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단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 여러분 꽉 붙들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멋진 인생 살다 보면 서글픈 일도 많고 눈물 흘릴 때도 많다만 나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네.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생각하며 나 홀로 외로이 살아가다 보면 쓰러져 괴로울 때 있지만 어김없이 내 귀에
아버지 아니더냐. 울지 말아라, 힘을 내거라. 내가 널 꽉 붙들고 있단다.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단다. 꽉꽉.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여러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꽃길을 걸을 때나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때나 우리 주님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힘든 시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저도 이 먼 땅에서 여러분 기억하면서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자욱 목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번대학교 천명기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회에서는 승리 목장에서 있는 천명기 집사이고 또 청년부에서 멘토로 있습니다. 오늘 주제 참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인데 함께 나누면서 또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제 COVID-19 and Coping 20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제로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라는 부제가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게 참 재밌는 게 항상 2019년의 개념을 가지고 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20년인데, 근데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하는 게 오늘의 세미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미나 목차입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왜 이런 토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 다음에 나의 스트레스 지수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또 대처의 중요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대처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매니지, 그러니까 잘 다룬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이 코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고 또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번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연구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매 학기마다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PR 리서치라는 과목입니다. 리서치,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가르치는데 보통 한 반에 4개 내지 5개의 팀이 이렇게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 학기 나오는 토픽이 멘탈 헬스 이슈, 정신질환에 관련된 토픽이에요.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나 디프레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멘탈 헬스, 이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스트레스나 디프레션 여러 가지 문제, 정신질환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5명 중에 1명. 이제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4,500만 명, 47 million 아메리칸 정도, 거의 5명 중에 1명꼴로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시대예요. 그러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현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략 3명 중에 1명꼴로 이 정신질환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사실 녹화를 하고 있는데 총 3명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1명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시면 3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거창하게 질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뭐 약간의 우울증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죠.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현재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어떤 남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 모습과 같습니다. 매일 밤 저는 머리를 움켜잡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연구를 잘할 수 있을지, 또 그랜트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또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좋은 페이퍼를 쓸 수 있을지, 또 지난 학기에는 온라인 티칭을 해가지고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에게 잘 제가 가르치는 거를 전달할 수 있어서 고민이 많았죠. 또 두 번째 화면을 보면, 그 사진을 보면은 어떤 여성분이신데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아마 육아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많은 그 학생들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삼시세끼 밥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막 이런 거 싫다, 이거 못 먹겠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마 이 시간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공감하고 있는 어머니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남녀가 마스크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이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의 토픽이 있고 요인이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A4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스트레스를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적을 건데, 제가 드리는 이 자료는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질병관리본부, 한국의 질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나온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이 만든 스케일, 그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의 스트레스 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예를 드릴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은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어떤 문제로 인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다음 보기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총 9개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총 9개의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는 항목 5점 척도인데 1점부터 5점까지 본인에 해당되는 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죠.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계속 쌓이는 느낌이다.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5번 아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그 넘버에 그 숫자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혀 그렇지 않으면 1번, 아주 그렇다 그러면 5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체크를 해주시는데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현재 아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1번부터 5번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개 문항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체크된 항목에 대해 체크된 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산정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현재 여러분의 상태 너무나 많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생각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못 하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이게 녹화된 거기 때문에 돌려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체크하셨죠. 뭘까? 저라면은 금전적인 문제로 체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 교수들은 여름 학기 동안에 돈이 없어요. 셀러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딸도 있고, 그렇죠? 아내도 있고, 이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겠죠. 금전적인 문제가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딱 하나만 체크한다면,
물론 다 매니지 잘 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축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 꼽는다면은 금전적인 문제를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9가지 문항을 체크하셨죠. 5점 척도로 이렇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부 5점에 체크를 했다. 그럼 총 5, 9, 45. 45점이 되는 거죠. 45점. 45점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이 45점에 근접한 점수를 가진 분이실수록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고 있는 고위험군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40점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40점, 45점 만점에 다 4점씩 체크를 했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를 대략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집단에서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평가를 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다 측정을 해가 주신다면은 객관적인 자료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시간은 그냥 간단하게 나는 45점 만점에 몇 점이다. 그래서 내가 40점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고위험군이구나.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예.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대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나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일까?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셨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400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물어봤어요. 어떤 게 스트레스 유발 요인인가? 다 보지 않고 1번부터 3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번이 뭡니까? 1번이 일이나 직업, 학교와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이거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일과 관련된 일, 내 직업과 관련된 일이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라고 응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39.5%. 10명 중에서 거의 4명 정도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다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대부분 일 아니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이게 전체 100% 중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일 아니면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반대로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괜찮으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거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자, 왜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스트레스 두면 되지. 굳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대처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냥 스트레스를 두면 안 됩니까? 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거를 서포트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매니지하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를 그냥 두고 대처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디프레션,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더 심해지면요, 자살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분노가 굉장히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스트레스라고 해도 이거를 잘 대처를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대처할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스트레스에 대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자성어로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내가 이해가 있으면은 잘 대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근데 원래 영어로 된 건데 이런 말이죠. 개인하고 환경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가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영어로 읽어보시면 더 명확한데 내가 있고 environment,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나와 환경이 있는데 이 사이에 뭔가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잘 매니지하지 못하면, 잘 대처하지 못하면은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이 스트레스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정의를 보니까. 근데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있고 환경이 있는데 이걸 잘 대처하지 못하면 내가 힘들다 이런 거죠. 이게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생길 수 있고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다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자, 이제 드디어 코핑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핑이라는 개념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처한다 아니면 매니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핑은 그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코핑 그냥 얘기해도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 코핑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반응 모델을 좀 얘기할게요. 좀 어려워지고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쉽게 말씀드릴게요. 심리학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반응 모델을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SR, S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stimulus고요. R이 상징하는 게 response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를 이렇게 때리면은 제가 반응을 하겠죠. 이렇게 반응이 있죠. 아니면 욕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레스에 적용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오면은 제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0개월 된 딸 지우를 키우고 있는데 지우가 엄청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너무 많이 울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있잖아요. 제가 제 딸한테 하는 반응하고 와이프, 제 아내가 하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극과 반응에 대한 이 개념이 좀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유기체, 대상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심리학에서는 이 SR 모델을 많이 연구하다가 이제는 SOR 모델이라고 해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대상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 스트레스 개념으로 가져가 볼까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 매니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코핑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뉴스 보면은 많은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죠.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례들. 그리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 매니지하고 코핑하고 어떤 사람은 잘 코핑하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고 나로 적용을 해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적용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코핑이란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코핑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어떤 반응이죠. 환경에 대해서. 그렇죠? 항상 내가 있고 환경이 있고 그 사이에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인데 중요한 게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인지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거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니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핑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환경을 바꾸거나 그리고 다르게 환경을 해석하거나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나와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것인데,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를 변화시키는 게 대처하는 게 코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환경을 바꾸거나, 그렇죠? 다르게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환경을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바꾸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코핑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지만 웃고 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녹화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테크니컬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자, 이거를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퍼셉션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화를 내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갔겠죠. 왜 준비가 안 돼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퍼셉션에서 제 생각 자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목사님들 정말 고생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또 뭔가 배울 수 있으니까 퍼셉션을 바꾸니까 제 감정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잘 녹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셉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코핑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대처할 수 있고 잘 매니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코핑이 중요할까요? 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6가지의 이제 이그젬플이 있는데 어떤 이미지는 웃고 있고 어떤 이미지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객체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술적으로 2가지의 코핑이 있어요. 정말 많은 코핑이 있는데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제에 집중하는 코핑이 있어요. 영어로는 problem focused coping.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집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 어떻게 하면 내게 닥친 이 환경을 변화시킬까?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정보도 필요하고요,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집중해서 스트레스를 바꾸는 노력이 problem focused cop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번째로는 감정에 집중하는 emotion focused cop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emotion.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감정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아까 예로서 저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이 녹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반응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뭔가 사람에게 인지에 퍼셉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퍼셉션에 뭔가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문제에 집중하는 코핑과 감정에 집중하는 코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스트레스를 이 2가지를 활용해서 대처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상단에 보시면 이 퍼즐을 색칠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problem focused coping, 문제에 집중하는 코핑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황 색깔이 없는데, 그쵸? 퍼즐엔 주황 색깔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에 집중하면은 내가 그냥 칠해서 주황 색깔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 집중하는 코핑이 될 수 있겠고, 자, 하단에 보시면은 가위로 I can't do it, I can't do it 이걸 자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부정어를 잘라버리고 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이죠. 하지만 현상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내 퍼셉션을 바꾸는 거죠. 또 다른 좋은 예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보고 물이 조금밖에 안 남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은 엄청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 퍼셉션이 바로 나의 감정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느 하나 이렇게 집중할 필요 없고 둘 다 밸런스 있게 균형을 맞춰서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퍼셉션, 이 내 생각 속에 벌어지는 것이 있지만 이 현실은 또 따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도 바꾸고 내 생각도 바꾸고, 문제 있지만 내 생각을 바꾸면서 문제를 같이 바꾸고, 이 함께 바꾸는 코핑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분노가 좋을 때도 있어요. 뭔가 사회 변화를, 좋은 변화를 꾀할 때는 분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증폭되거나 또 타인에게로 확산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났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이게 전파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죠? 전파됩니다, 감정이. 그렇죠? 반대로 누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스마일, 웃고 좋은 감정이 있으면 나도 어떻게 전파가 되는 거죠. 우리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감정들은 전파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동양에서는 이 감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는데, 서양에서, 미국에서는 감정 표현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이건 이제 드라마 그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한 장면인데, 이 젊은 친구가 있고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화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그 커피를 던지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했거든요. 이때 이 젊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기분, 즉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안 좋은 생각, 퍼셉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표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감정, 그 생각이 들고 해도 이거를 감정적으로 바로 표출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내 감정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요즘같이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SOR 이 모델을 기억한다면, 내가 정말 좀 좋은 객체라면은, 좋은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은 좀 시간 간격을 두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 감정을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안 좋은 생각이 들었을 때 감정을 좀 컨트롤하고 태도를 좀 바꾸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좀 공부한 분이시라면, 아니면은 한국에서 뭐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종교 과정을 거친 분이시라면은 이제 사단 칠정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단 이거 아니에요. 사단 칠정이죠. 그래서 사단이라는 거는 뭐 측은지신을 비롯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그 칠정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7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7가지. 그래서 희노애락 많이 알고 있죠. 이거는 7가지 감정 중에서 4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서양에서, 제가 오른쪽에 가지고 온 자료는 이제 미국 저널에서 가지고 온 그 자료인데, 부정적인 감정은 총 9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뭐 angry도 있고요. 그렇죠? jealous, 질투하는 감정도 있고요.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감정들은 총 6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가지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감정을 개수를 비교하자면 한국은 뭐 7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미국은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배 정도 더 많이 감정을 좀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보면은 더 많은 차이가 나요. 미국에서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감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쩌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감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내가 이 느낀 이 감정이 어떤 거에 속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 번쯤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태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옵니다. 영어에서 특히 저같이 이제 스트레이트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학자들은 다 아는 이런 개념인데, 항상 perception,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attitude, 태도가 있고, 그 다음 behavior, 이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도미노 이펙트라고 그래요. 도미노 이펙트.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게 된다. 굳이 행동을 보지 않더라도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하였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10대 때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변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더 얹어가지고, 하나 더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태도보다 앞서 있을까요? 태도보다 뒤에 있을까요? 이미 배웠죠? 태도는 감정 뒤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른 질문 드릴게요. 자, 생각이 먼저일까요? 감정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먼저일까? 감정이 먼저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사실. 근데 대부분 학자들, 대부분 학자들은 생각이 먼저라고 얘기해요. 저도 생각이 먼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특히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감정이 먼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요, 투표소에 갔을 때 생각은 분명히 이 후보를 뽑고 싶었고 이런 당을 찍고 싶었는데 감정이 막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decision making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그젠플이 이해가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생각이 먼저다. 그래서 생각이 먼저 와서 그 다음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태도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행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상황을 볼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이렇게 남았을 때 이거밖에 안 남았네,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남았네. 생각의 차이죠. 자, 다음 보면 이제 코핑의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코핑이라는 개념이 이제 아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잘 매니지할 수 있을까, 대처할 수 있을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이를 좀 준비해달라. 이 종이를 가지고 계시면 그냥 반으로 접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3등분 하시면 좋아요. 3등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펴십시오. 그래서 왼쪽에는 번호 순서를 매기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매기시면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 내가 우울한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렇죠? 아니면 골프 치는데 골프가 잘 안 된다.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기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쓰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는 이제 코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건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코핑은 대처하는 거니까. 첫 번째, problem focused coping. 문제에 집중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번호만 쓰시는 거예요. 왼쪽에 이제 번호 매겼으니까. 두 번째, emotion focused coping. 내 감정에 집중해서, 아니면 내 perception에 집중해서, 생각에 집중해서 바꿀 수 있는 대처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이에 해당되는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둘 다 해서 안 나눠지면은 믹스드, 둘 다 문제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감정에 집중 동시에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신다고요? 다시 돌려서 보십시오. 예. 이래서 딱 보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주변 분들과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해보십시오. 아셨죠? 예, 다른 제안들도 좀 제가 드릴게요. 또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금 세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In the world, 세상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사실 한국어로 강의하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항상 영어로만 하다가 한국어로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There are three problems in the world. 세상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얘들아,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두 번째,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너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즉,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세 번째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 클래스, 내 수업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제 다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뭐 문제에 집중한 코핑, 아니면 감정에 집중한 코핑, 아니면 이걸 믹스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나의 환경이다. 즉 우리는 네트워크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나의 환경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파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이 네트워크, 사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건강해야 되고 서로의 건강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주대학교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얘기한 걸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른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를 제가 좋은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불만은 사실을 알려달라는 감정이고 분노는 진실을 알려달라는 감정이다. 제가 이 시간 사실, 팩트와 진실, truth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 분노가 있습니까? 제가 추측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분노보다는 어쩌면 불안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불안한 거, uncertainty, 불확실성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전 시대로 가기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다음 학기 때 강의를 이제 인퍼슨 캠퍼스에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통제되지 않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클 때는 팩트,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라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매일 저녁 놓치지 않고 보는 CNN 뉴스가 있는데 CNN 뉴스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In a time of crisis, 크라이시스 시대에 facts matters.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언론사는 CNN은 정말 객관적인 팩트에 기초해서 뉴스를 보도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정확한 정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미스인포메이션, 잘못된 정보가 떠돕니까? 루머가 떠돕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고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시다고요? 그럼 더 많은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더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좀 현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원하는 것, want와 내가 원하는 것, like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많은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비교를 안 하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의 이그젬플 드리면, 예를 들면 골프를 제가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파트에 골프장이 있거든요. 공짜예요. 9홀이 공짜이기 때문에 치는데 사람들하고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저는 너무 편하네요. 점수를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비교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골프 얘기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 걸어 다니는 거였어요. 골프 막 점수 많이 내는 것보다 산책하고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저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이 구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나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감에 대한 척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족감. 여러분 밥을 먹으면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은 내가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정말 욕망이 절제가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항상 광고에서는 물건을 사라고 부추기고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그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요. 뭔가 성취를 했어도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대인 거죠. 비교 때문에. 하지만 척도를 좀 낮춰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제 이그젬플을.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어요. 지난 학기에.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낮을 것 같은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스트레스죠. 근데 제 만족감의 기준을 100점 만점에 90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편하더라고요. 괜찮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만족감을 좀 떨어뜨리면 스트레스가 좀 낮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제안 드리는 이그젬플들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 신체를 가지고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우리 몸을 통제하는 거는 마인드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마인드,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감정이나. 근데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거는, 컨트롤하는 거는 영이죠. 스피릿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우리 영이 맑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은 다 컨트롤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우리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스트레스 지수를 평가를 했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도 해봤고, 대처, 코핑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해봤죠. 그리고 코핑 개념과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 코핑에 대한 개념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현실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대처할까 고민해봤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것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경영학 책을 많이 읽었어도, 내가 현실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에 대한 공부를 했어도 이게 현실에서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